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빠르고 편리하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에서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엑셀로 그 결과를 정리해서 이 정리된 결과를 처리하는 방법의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할 건데요. 피벗 테이블로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이용해서 결과를 정리를 할 텐데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은 엑셀에 정리된 표를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한 이후에 빠르게 이와 같은 서식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엑셀 데이터를 살펴보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자료로 정리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곳에 보이는 표는 왼쪽에 이 A열이 설문지의 문항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1부터 20까지가 설문에 참여한 참여자의 일련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얀 부분에 들어있는 숫자가 바로 설문에 대한 답이 될 텐데요. 이 오른쪽에 전체 문항에 대한 평점을 계산한 이후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해볼 거예요. 자, 우선 평균 점수는 에버리지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에버리지 함수로 첫 번째 응답부터 마지막 20번째 응답까지의 범위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게 바로 1번 설문에 대한 평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평균 점수를 구하고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해줍니다. 자동 채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평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 표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오류 표시가 생기는 것은 앞쪽에 있는 설문 문항도 숫자인데 이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혹시 오류인지 살펴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따로 오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오류 무시를 할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같은 평점이기는 한데 5점 만점 기준이 아니라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점수를 표시를 할 때는요. 간단한 연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5점이 만점인 상태를 100점이 만점인 상태로 만들어 주려면 곱하기 2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된 평균 점수에 20을 곱해주면 바로 100점 단위에서의 점수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해주고요. 자, 이렇게 평점을 구해놨으면 이제 이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을 해줘야 되겠어요. 피벗 테이블은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은 바로 이 설문 참여자의 데이터가 세로로 쭉 입력이 되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설문 문항이 있어야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좋은 데이터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 부분만 복사를 해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까요? 자,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행렬 바꾸기로 붙여넣기 옵션을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위쪽에 설문 문제 번호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설문 참여자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행 방향으로 입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설문의 문항도 있었잖아요. 이 문항을 복사해서 피벗 테이블에 이 제목 부분, 행 제목 부분에 붙여넣기 해줍니다. 원래의 문항이 행방향으로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도 행렬 바꾸기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행의 너비가 좁은 것은 따로 신경 쓰진 않아도 됩니다. 이 데이터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숫자로 입력된 답변들을 원래 답변의 내용으로 변경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범위를 선택을 하고 메뉴 홈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찾기 및 선택의 바꾸기 명령을 선택을 해서 이 명령은 메뉴를 선택을 해주어도 되는데요. 단축키를 쓰면 편해요. 자주 쓸 수 있는 단축키니까 기억을 해주어도 좋겠습니다. 컨트롤 H. 컨트롤 H는 한글,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곳에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바꾸기 단축키죠. 자, 찾을 내용에 우선 O라고 쓰고요. 바꿀 내용은 매우 만족이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매우 만족, 모두 바꾸기. 자, 그리고 또 찾을 내용에 4번을 입력한 경우 만족으로 모두 바꾸기. 자, 이 과정을 매우 불만족까지 전부 다 변경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번은 보통, 그리고 2번을 입력한 경우는 불만족이죠. 모두 바꾸기. 그리고 1번을 입력을 했을 때는 매우 불만족, 모두 바꾸기.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시작을 할게요. 이 데이터 중에 아무 셀이나 한 곳을 선택을 하고 메뉴에서 삽입, 피벗 테이블. 자, 그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가 뜨는데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먼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만들 것인가? 무엇으로는 이렇게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잘 선택이 되어 있으니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 새로운 워크시트나 기존 워크시트 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워크시트에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새 워크시트 확인 해주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지면서 왼쪽에는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 오른쪽에는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 작업 창이 뜹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피벗 테이블의 항목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설문 문항 중에 첫 번째 설문에 대한 정리하고 또 두 번째 따로,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설문까지 따로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각각의 피벗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보기 좋고 그리고 조금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선택해 줍니다. 첫 번째 문항. 그리고 이 문항에서 답변에 중복되지 않는 내용이 이렇게 목록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값 부분에 이 필드를 갖다 넣으면 이 표 안에서 만족이 몇 번 나왔는지, 매우 만족이 몇 번 나왔는지, 매우 불만족은 이런 식으로 각 답변의 횟수가 몇 번 나왔는지가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상당히 간단하게 내용이 정리가 되죠. 이런 게 바로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는 장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 할 부분은요. 만족도의 순서를 좀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좀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게 이 수치에서 내림 차순을 하게 되면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런 순서로 해주면 편할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는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이동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처음으로 보내거나 아래로 보내거나 위로 보내거나 이런 명령들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와 같은 순서를 우리가 여러 번 사용을 하게 된다면 아예 이 순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줘도 좋아요. 파일, 옵션, 그리고 고급에서 이 화면의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을 미리 추가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하게 되면 또 확인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이후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할 때 지정한 순서대로 목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뉴 이 범위를 선택한 다음 메뉴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그리고 막대 색깔을 선택하면 색깔로서 답변의 비율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응답 중에서는 이 매우 만족이 전체 중에 몇 %인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자 하는 내용이겠죠. 그 내용은 이렇게 작성하면 편리합니다. 자, 이 1번 문항을 다시 한번 값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그 개수가 계산된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여기서 하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값 표시 형식으로 들어간 다음 열 합계 비율, 전체 열의 합계 중에서 이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 열의 이 필드의 제목은 비율이라고 해줄까요? 네, 이렇게 고쳐주고 간격을 조절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5개의 설문 문항이 있었으니까 이런 피벗 테이블을 총 5번을 구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비율을 계산할 때 방금 전에 나타났던 현상처럼 이 피벗 테이블의 너비가, 그러니까 이 열의 너비가 계속해서 넓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요, 아예 피벗 테이블의 너비를 자동으로 조절이 되지 않고 우리가 지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고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간 다음 업데이트 시 열 자동 맞춤을 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 이렇게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에서 원하는 형태로 조금 더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스타일 선택해서 모양을 바꿔줄 수도 있겠어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의 제목 부분을 좀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를 개수라고 하는 걸 지워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미 사용 중인 필드 이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들었던 이름과 똑같이 쓸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다가 차라리 잘 됐어요. 여기다가 1 하고 설문 문항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피벗 테이블에 피벗 차트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의 이메일 셀을 선택한 다음 메뉴 분석에서 피벗 차트, 그리고 원형 차트를 선택을 할게요. 원형 차트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형 차트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참고할 내용은, 원형 차트는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100이라고 보고 100이라고 하는 단위 안에서 각각의 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해주는 차트예요. 여기서는 차트에 사용이 될 계열이 질문과 비율 2개가 있기 때문에 원형 차트 중에서 이 도넛형을 사용하게 되면 2개의 항목을 같이 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비율과 인원수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걸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원형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원형 선택하고 확인 해주고 적당한 위치로 자리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위치를 바꿀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이동과 크기 조절을 하면 이 셀의 구분선에 맞춰져서 위치와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맞추기가 더 편해져요. 자, 이렇게 조절을 하고 그런 다음 여기 위에 있는 이 회색 부분이 바로 필드 단추인데요. 선택할 부분이 많았을 때 우리가 이 차트를 직접 변경을 해가면서 내용을 보고자 할 때 이 필드 단추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필드 단추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필드 단추는 숨기기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하면 내용을 보기가 더 편해져요. 간단해지고. 자, 제목 부분은 크기를 좀 조절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각각의 항목들이 이런 의미다 라고 하는 범위도 오른쪽에 표시되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차트를 만들 때는 최대한 단순화해서 내용이 잘
전달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도 어느 정도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보여줘야 하니까 이 차트에서는 그 몇 %인가 라고 하는 비율은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차트 모양을 추가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차트에서 이 그래프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죠. 자, 데이터 레이블 서식으로 한 번 더 들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값 대신에 백분율, 그러면 숫자 대신에 몇 %인가 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항목 이름을 누르면 어떤 부분이 몇 %인가 라고 하는 것도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차트가 이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 더 간단할 때 좀 더 보기가 좋은데요. 이런 것까지 표시를 하면 화면이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을 쓰지 않고 백분율만 표시를 한 다음에 네, 서식을 정리를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원형은 우리가 좀 키워줄 수 있습니다. 키워도 돼요. 이렇게 키워서 크기 조절하고, 그리고 들어있는 숫자를 이대로 써도 되고 좀 더 크게 보고 싶다면 키워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같이 크기를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크기 조절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이제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면 매우 만족과 만족은 대체로 비슷한 의미일 수 있겠고요.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대부분이 이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우 만족 부분만 천천히 2번 클릭하면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채우기 효과를 밝은 노랑으로 잘 보이게 선택하고요. 자, 두 번째 조각, 여기 만족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비슷한 노란색 계열을 선택을 할게요. 여기는 의미가 비슷하잖아요. 만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나머지 3개의 부분은 보통 또는 불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부분은 더 연한 색, 예, 그리고 이 부분은 회색, 이렇게. 그리고 다음 조각은 조금 더 진한 회색,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경계를 조금 더 나타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를 이쪽을 이 회색을 쓰고 마지막 부분 좀 더 진하게, 그리고 이 부분은 회색 중에서 연하게, 이렇게. 그래서 노란 부분은 긍정,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부정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색의 계열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 줘도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이 숫자가 지금 속에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밖으로 좀 빼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빼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자리가 겹쳐지니까, 자, 이 부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는 이제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한 번 차트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나머지 차트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매번 피벗 테이블을 만들 때마다 이런 차트를 편집을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편집한 이 상태를 아예 저장을 해놓고 그 차트를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차트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서식 파일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저장 선택하고요. 여기에 만족도 원형 차트, 이런 식으로 만족도 원형 차트라고 이름을
저장을 해줍니다. 파일로. 자, 그러면 이 모양을 이제 이 만들어진 상태를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이 부분을 2번 문제로 1번은 빼버리고요. 2번 문항으로 값, 또 값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는 값 표시 형식을 열 합계 비율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죠. 똑같은 형태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를 이렇게 색깔 다르게 해볼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순서가 좀 전에 그 만들었던 순서에서는 우리가 순서를 변경을 해줘야 했지만 옵션에서 이 만족도와 관련된 정렬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목록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차트를 만들 때요. 분석, 피벗 차트, 그리고 차트를 선택할 때 서식 파일을 누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차트가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이거 누르고 선택하고 확인. 자, 너무 편하죠? 이렇게. 그리고 Alt키를 누르고 크기 조절만 해주면 나머지는 따로 수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목 부분은 좀 수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질문은 2. 이렇게 제목 변경해주면 차트에도 적용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질문이 조금 더 아마 글자 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제목 부분만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내용들도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니까 이건 바로 나머지 5번 문항까지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에서 작성했던 순서대로 나머지 과정들도 같은 방법으로 피벗 테이블을 복사하고 피벗 차트를 서식 파일로 작성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빠르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무리로는 눈금선을 제거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화면을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설문조사의 제목,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이제 왼쪽에서는 정확한 수치와 비율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 차트에서는 이 설문의 결과를 시각적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만족도 조사 결과 정리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 그대로 보고서에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곳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복사를 하려면 이 범위를 선택해서 엑셀에서 복사를 한 다음 이곳에서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이렇게. 그래서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한꺼번에 복사해서 한글 문서에 이렇게 붙여넣기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주면 따로 손을 더 대서 편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장짜리 이런 보고서 형태로 바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을 각각 조금 더 편집을 해서 이런 문서 안에서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작성한 내용을 피벗 테이블만 따로 복사하고 차트만 따로 복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저장한 다음에 한글 문서로 가져가면 간편하게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의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시각화해서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과정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